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조증과 경조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증보다 증상이 약한 것을 경조증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조증과 경조증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증 사파를 보면요.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입원이 필요한 정도라면 기관과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될 건 바로 일주일간이라는 말입니다. 즉 증상이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이 조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를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기분 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증상 정도가 보인다고 하고, 기분이 단지 과민한 정도라면 네 가지 정도를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자존감의 증가, 과대감이고,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수다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고의 비약, 사고가 점핑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화제가 계속 변화되는 양상으로 저런 사고의 비약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뭔가 주변에서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쉽게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됩니다. 직장인 학교에서 사회적인 활동, 성적 활동, 그런 것들이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운동 초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쇼핑,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이러한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를 하는 정도가요, 이 목표 지향적인 활동과 같이 가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시죠. 그리고 C를 보면 기분 장애는 이런 쭉 내용을 보면 부적응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고, 심각하거나 자해, 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다. 즉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게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는 약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점을 보면은 우울증 치료 중에 나타난 이런 조증 사파라고 할지라도 치료에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명백한 조증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중에 이 치료 약물로 인해서 조증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명백하게 약물로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조증 증상이 지속된다면 제1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의점 두 번째 보면 진단 기준 A부터 D까지는 조증 사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고, 일생 동안 적어도 1회는 조증 사파가 있어야지만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조증 사파가 있었어야지만 제1 양극성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조증 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4일 연속으로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기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서 조증은 일주일이었는데 경조증 사파는 4일 연속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 내용을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을 겁니다. 거의 그냥 옮겨 적은 수준이겠죠. 그 정도로 조증과 경조증은 증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조증과 경조증은 증상으로는 구분이 되기 힘든 정도입니다. C를 보면 이러한 경조증을 경험할 때는 증상이 없을 때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D를 보면 기분 장애와 기능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관찰이 돼야 되고요. E를 보면 부적응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를 보면 이러한 경조증의 증상이 약물이나 이런 생리적인 효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을 보면 이것도 조증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울증 치료 중에 나타난 증상이라 할지라도 우울증 치료 효과 이후에 나타난다면 경조증 증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진단 시 주의가 필요하고 한두 가지의 증상만으로 경조증 사파를 진단하지 못하며 이는
양극성 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점을 보면 진단기준 A부터 F까지 경조증 사파를 구성하고요. 경조증 사파는 제1 양극성 장애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제1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양극성 장애는 두 가지가 있죠. 제1 양극성 장애가 있고 제2 양극성 장애가 있는데요. 제1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조증 사파를 경험했어야지만 제1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경조증 사파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조증 사파의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은 제1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2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조증 사파와 경조증 사파의 차이점을 보면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조증은 증상이 일주일간, 그리고 경조증은 증상이 4일 연속, 그리고 앞서서 보셨겠지만 경조증에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흔히 사람들이 증상이 조증보다 좀 덜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진단기준상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증상 하나하나의 문구 자체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증과 경조증의 차이점은 이 기간, 지속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증 사파라고 경조증 사파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경조증 사파를 경조증이 아니라 단조증 사파라는 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